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합격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시작이 반 이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 핵심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에 우리가 한 큐에 준비해서 싹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려대, 경희대 두 가지 제시문을 비교하는 게 나오고 평가하는 게 나옵니다. 연세대 세 가지 제시문을 비교하거나 혹은 이번에 여러분들 2019 학년도 시험에서 4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원제, 다제시문을 비교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2개 이상부터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가? 일단 아직 2개를 또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가도 잘 숙지가 안 된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나름 친절한 대학이에요. 왜냐? 자, 제시문 가나다는 X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자, 저 X가 주제예요. 주제를 제시를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친절하죠.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신 친구분들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논제를 조금 고루 풀어보신 분들은 그 왜 우리가 인식상에 학교 레벨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우리 인식상에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새 학교가 모두 훌륭합니다만 경희대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더 경희대 문제 푸는 게 난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유는 저 주제를 제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제를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게 주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 가나 혹은 가나다를 비교하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경희대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제시문의 개수가 또 늘어나면 훨씬 더 비교하는 것이 또 복잡해지죠.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오늘은 이제 제시문이 3가지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3자 비교 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 것인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제시문이 가나다가 나오는데 이 가나다를 여러분들이 3가지 중에 좀 파악하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의대로 제시문 가와 나만 따로 비교를 해서 쭉 그 내용을 서술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제시문 다와 제시문 가의 차이점을 또 정리를 해.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임의대로 제시문은 3개가 주어졌는데 내가 따로 2개만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3자 비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실수 안 할 것 같지만 시험장 가서 다급하니까 제시문에서 보이는 것들만 샥샥 뽑아가지고 일단 2개를 빨리 비교를 하고 문제를 털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여러분들이 제시문 3개를 줬는데 이 3개를 동시에 비교하라고 한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3가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개념어를 뽑아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무리한 추론을 해서는 안 된다. 비교할 때 꼭 이런 실수하는데 내가 제시문에 나와 있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상까지도 내용을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시문에 없는 얘기는 근거로 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요만큼 나왔으니까 충분히 여기에 전제는 무엇일 것이다 라고 뽑아내는 건 가능한데, 제시문에 나오지 않은 말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시험장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들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비교 기준이 되는 상위 개념어를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자료를 선생님이 드렸는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고 이를 비교하라. 이게 이제 경희대 스타일이고요. 가와 나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를 해석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고려대학교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시면 가나다를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연세대학교 3자 비교의 스타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논제 요구 조건이 비교가 정말 중요해요. 요약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2번에 선생님이 체크를 해놨는데 답안의 문장의 첫 문장, 첫 문장에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이 말하는 상위 개념어 이걸 써주셔야 돼요. 이 상위 개념어는 안 주어져요. 주어지는 거는 제시문 안에 있는 제시문 가의 핵심어, 나의 핵심어는 주어주죠.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독해를 해서
이것들을 아우르는 상위어를 뽑아내 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자, 제시문 가를 읽어봤더니 A고 나를 읽어봤더니 B야. 가는 A인 반면 나는 B이다. 이건 비교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나열이에요. 그래서 이 나열을 하지 말아라 라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데 아이들이 맨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비교 기준점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상위어가 안 떠올라요. 시험장 가면 안 떠오르죠. 되게 재밌는 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아 맞네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어를 떠올릴 수 있는 내공을 평소에 키우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제시문 가는 A 나는 B라 가정할 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와 나는 알파벳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나 음성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 가는 모음인 반면 나는 자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시문에서 읽어낼 만한 것은 A와 B밖에 없는데 A와 B를 토대로 내가 추론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은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안 해주고 우리한테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상위 개념어를 누차 강조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보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이 상위 개념어만 잘 도출하면 나머지 평가하라 해석하라의 문제는 그냥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합격을 세 학교를 모두 동시에 붙은 3관왕 이 친구도 꽤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 저 상위 개념어를 탁월하게 잘 뽑아내는 친구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되냐? 아니죠. 시험장 갔을 때 지금까지 공부를 쭉 아마 시험 볼 때까지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상위 개념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위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위 범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긴 하긴 합니다만 상위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제한적이에요. 비슷한 어휘들이 꽤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어볼 건데 제시문을 읽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특히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에서 정보를 많이 가져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까 가는 A고 나는 B다 까지만 딱 도출하고 가가 모음이고 B가 자음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그건 시사상식은 아니야. 이 제시문에 나온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개념들을 뽑아내 주시는 센스가 필요하죠. 그걸 같이 공부를 하려고 지금 선생님이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세 가지 방법을 다 오늘 적용해서 풀어볼 건데 이 3자 비교 답안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자, 말을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개념, 상위 개념어. 그러니까 상위어죠. 그 상위어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알파벳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알파벳은 공통점이지만 음성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음성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어를 하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시문 가와 나의 비교의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상위 개념어만을 중심으로 문단을 구성하는 거죠. 자, 이거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제시문이 3개가 나왔을 때 제일 문제를 풀기 좋은 방법은 3가지 제시문 중에 가장 유사한 애가 2가지 정도가 있고 하나는 희한하게 동떨어지는 논제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이거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르죠. 주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죽음이라는 논제가 나왔는데 제시문 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나는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고릴라가 죽었는데 그거를 뭐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3가지 중에 가장 동떨어지는 것은 UI죠. 그래서 이거는 2대1로 분류를 하라는 얘기는 제시문 가와 다를 묶어주고 제시문 나를 따로 동떨어뜨려서 이거를 가르는 비교의 기준점 첫 번째 하나를 뽑아내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2개를 비교하는 건 쉬운데 3개를 비교하라고 하면 난해해지죠. 그러니까 마치 3개인데 2개인 것처럼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2자 비교인 것처럼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비교할 때 가다를 동시에 한 문장 안에 가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자 1번이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자 죽음을 인지하는 주체에 따른 차이가 있다 라고 썼어 우리가. 그러면 주체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2개만 따로 설정해서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개를 동시에 답안 안에 이 제시문 가나다가
동시에 나와줘야 돼. 그래야 세 가지를 같이 비교했다라는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떻게? 자, 이 가와 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은 공통적이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나누는 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개념어가 2개가 나오는 거죠. 연세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적어도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상위 개념으로 딱 말하자면 끊어주는 그 기준을 2개 정도는 잡아주셔야 1000자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대1로 분류를 하는 게 좀 쉽기는 해요. 이게 쉬운데 이거는 제시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죠. 2대1이 좋을 때도 있고요. 말하자면 제시문 3개가 완전히 팽팽하게 어느 2대1로 나뉘지 않고 제시문 3개가 트라이앵글처럼 완전히 그 각각의 특성이 긴밀하게 서로 다 뭔가가 크게 유사하지 않고 제시문 가나 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제가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뭐가 유사한지를 모르겠지. 이 3가지는 완전히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2대1로 끊으면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각형으로 치면 정삼각형일 경우에는 2대1을 쓰지 못하고요. 말하자면 요런 경우 요런 경우에 좀 얘네들은 가깝고 얘가 혼자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럴 때 2대1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독해를 통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그때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독해가 쫙 명확하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안 될 때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두 제시문이 굉장히 가깝고 뭐 하나가 동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런 문제가 진짜 잘 낸 문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식으로든 답안을 구성해서 답안을 써낼 수가 있을 때가 제일 문제를 잘 만든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대등한 그런 그러니까 답안의 조건 자체가 많아지면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질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교수님들은 다 기준을 마련을 해놔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답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인정이 될까요? 갑자기 이제 소집해. 그래서 채점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거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이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추가 점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3가지의 비교의 논제가 나왔을 때는 답안의 방식이 딱 3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쯤은 암기를 해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시문 단순 연쇄 이게 좀 궁금하시죠? 이거 하나씩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제시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오라버니를 이렇게 다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 알지? 우리 공유님을 저렇게 여기다가 올리는 건 너무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의 문제풀이를 위해서 아는 대로 그냥 적어놨어요. 제시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쪽 요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알 수가 없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추론하셔야 돼.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상위 개념이야, 이 부분이. 그런데 제시문 가나다를 독해를 하니까 읽어보니까 공유에 대한 얘기야. 읽어보니까 나는 소지섭인 것 같아. 다는 유재석이야. 그럼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독해를 통해서 뽑아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남자다라고 깔았어. 그러면 이거는 상위어가 지금 성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제시문 안에 이쪽의 내용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독해를 해가지고 저거를 쫙 뽑아서 공통적인 애를 끌어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통찰력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공유는 연기자고 소지섭이 가수인 거 인정하냐? 가수예요. 음반을 8개나 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검색해보니까 개수가 8개야. 와, 이 형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유재석은 개그맨인데 주로 우리가 MC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령은 모두 40대. 말이 되냐? 어떻게 저 비주얼에 40대를 무시한 건가? 아니지. 너무 멋있잖아. 어쨌든 40대. 모두 40대.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는 게 공유밖에 없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 소지섭, 공유, 유재석을 검색해봤더니 공유 키가 184래요. 소지섭 182. 그리고 유재석은 178. 유재석에 깜짝 놀랐어. 이렇게 커? 깜짝 놀랐어. 키가 말랐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키가 크더라고요. 안 밀려? 자, 그래서 경희대 검색을 해보니까 경희대 지금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니고 있는 건지. 어쨌든 소지섭은 한국체대 깜놀 체대 출신이더라고.
그 유재석은 서울예전. 자, 검색을 해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뽑아놨어. 그러면 이거의 상위 개념은 학력이 되는 거고요. 나이의 상위 개념은 이제 연령.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이제 직업인데 연예인의 공통점이 있지만 전문 분야에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상위 개념어 중심의 문단을 구성하면 이렇게 그냥 이게 지금 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 문단, 공유는 이게 공유, 소지섭, 유재석이 동일하게 남자니까 첫 번째는 하나의 문단을 구성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어떻게 쓰면 돼?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다. 혹은 남성으로서 성별의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다. 반면 전문 분야, 연령, 학력에서의 차이가 있다. 혹은 이렇게도 써도 돼요. 모두 남성 연예인으로서의 공통점은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나이와 전문 분야, 학력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문단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내는 문단은 3개의 문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게 간단해요. 상위 개념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단을 구성해 주는 게 제일 쉬워요. 아니다. 제일 좋긴 해요. 안정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뭘로 점수를 받을 거냐면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뽑아내기만 하면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이거 문제를 실제로 써보면 답안을 써보면 어떤 때가 굉장히 많냐면 야, 이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 많아. 그런데 연령은 분명히 각각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막상 썼더니 이거 79년, 77년, 72년, 와, 70년생들. 자, 이렇게 썼더니 내용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또 여기 뒤에 보면 학력도 별로 할 말이 없어. 자, 뭐에 분량이 집중적이지? 여기가 분량이 쫙 많고 밸런스가 다 깨지죠. 그럴 때가 은근히 많아요.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아. 그래서 상위 개념어 중심의 문단 구성은 사실상 어떨 때만 이게 가능하냐면 정말 굵직한 핵심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을 때만 저게 유의미해요. 아니면 문단이 써봤는데 뭔가 내용들을 다 많이 비슷하게 채울 수 있겠어.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떤 개념어, 상위 개념어들 중에 어떤 거 하나 두 개만 내용 쓸 게 많고 나머지는 쓸 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글자 수를 못 채운다 라는 상황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뭐 다 쓰진 않았지만 뭐 학력의 측면에서는 뭐 공유는 나다와 달리 가장 높은 학위를 수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 역시 이런 거 써주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문단이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채점자가 봤을 때 문단의 밸런스를 막 그렇게 중시하는 건 아닌데 답안지를 막상 써내고 났을 때 안 예쁘지. 그러니까 안 예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명히 글자 수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선생님은 그렇게 강추하는 편은 아니에요. 뒤에 자 1대2의 분류 방식.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해를 하고 나서 이걸 뽑아내는 거야. 선생님도 이렇게 표로 그려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제시문 하나를 독해를 할 때 처음에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여기서 나온 정보를 따로 한쪽에다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때도 되게 많아. 제시문 안에서 얘가 남자라는 건 확인했는데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이런 경우에는 상위 개념으로 못 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세 가지가 동시에 쫙 독해를 해서 정보가 도출이 되어야지 그거를 중심으로 상위어를 도출해서 우리가 2대1로 분류를 했을 때도 상위 개념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써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가장 비슷한 애와 동떨어진 애를 생각하는 거야. 누가 동떨어지지? 누가 동떨어져 여기서? 그렇지. 유재석만 동떨어져.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지금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연기자라는 공통점이 있고 누가 봐도 연기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자, 제시문 다를 먼저 써주고 선수 입장이지. 유재석에 대해서 써. 자, 유재석이 개그맨이다라는 얘기를 쫙 쓰겠지. 자, 유재석이 이 개그맨의 뭔가를 능력을 통해서 연예계 활동을 하는 유재석과 달리, 그러니까 다와 달리 가와 나는 연기자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라고 해서 가도 연기자도 나하고 연기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에 대한 내용을 쭉 쓰고 나에 대한 내용을 또 쭉 써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가와 나의 공통점을 썼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다하고 지금 나를 지금 비교를 한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쓰면 분명히 글자 수가 부족하다라는 거 느낄 거야. 만약에 글자 수가 부족하지 않다. 여기까지 썼는데 충분히 쓸 말이 다 있어. 천자가 딱 채워졌네? 그러면 여기까지 써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거의 선생님 해보니까 600자에서 700자 사이에 멈추게 돼. 왜냐면 비교의 기준점 딱 하나 나왔으니까. 달리 하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글자 수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가와 나를 또 갈라주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연기자는 건 공통적이지만 제시문 나는 가와 어떤 차이가 있다. 차이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선생님이 원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처음부터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제시문 가와 나만 딱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딸랑 이렇게 쓰면은 이건 털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가나다를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하라고 했는데 가나만 비교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일단 다하고 가하고 나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를 했는데 얘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얘는 이렇게 같아. 그러니까 얘를 동떨어뜨린 애를 먼저 동떨어진 애니까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반면에 얘네는 이런 차이가 있어. 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다가 있는데 구조가 가나다를 모두 차이점을 쓰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다가 동떨어지니까 이렇게 가고 또 구조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가와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에 비교를 했을 때 종개념으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뒤에서 이 둘의 차이를 쓸 때 얘는 왜 두 개만 차이점을 썼지? 라고 의문을 갖지 않죠. 왜냐면 이 가지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얘가 첫머리에 오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동떨어질 것 같은 애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핸드아웃 자료에 올려드렸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글씨 보이시나? 가나다 모두 40대 남성이라는 점에서 연령과 성별의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연령하고 성별이 같다. 그러나 다의 유재석은 전문 활동 분야와 학력 측면에서 가나와 차이를 갖는다. 이 부분으로 지금 이 다와 가나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그 칸을 색깔을 달리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의 유재석에 대해서 쫙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상위 개념어가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문단을 나눠서 개그맨인 다의 유재석과 달리 이걸 써줘야 돼. 이걸 안 써주고 바로 가와 나의 차이점을 쓰면 또 이거는 그냥 이 가지를 안 보여주는 거야. 이 가지를 안 보여주고 그냥 요것만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서 감점을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3자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얘는 2자 비교를 했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리고 가의 공유와 나의 소지섭은 둘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배우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래서 가의 공유는 그래서 공유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한 얘기 해주고 나의 소지섭도 학사학위 취득한 얘기를 공통점을 이 문단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데 나의 소지섭은 공유와 활동범주 측면에서 공통되나?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어떻게 음반을 발매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갖는다. 그래서 소지섭에 대해서 쫙 써주는 거지. 멋있어 그냥. 랩 들어봤어요? 목소리 죽이는데 그냥 정말 어떻게. 자, 단순 연세 선생님 이거 사실 좀 좋아하는 방식이긴 하는데 이게 왜 좋냐면 여러분들이 쓰기에 편해서 2대1이 1대1의 방식이 진짜 편하긴 하는데 어떨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정삼각형일 때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완전히 그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 요거 2대1의 방법이 하기가 어려울 때는 좀 난감해지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앞에 첫 번째 봤던 상위 개념어 중심의 답안을 완성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써서 지금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요렇게 써가지고 밸런스가 제대로 맞으면 진짜 좋은 점수 받아. 왜냐면 얘가 이 제시문 3개 자체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러면
추가 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창의력의 측면에서 뭘로 점수를 주냐면 여러분들 완전히 뭐 이상한 안드로메다의 글을 쓰는 독창적인 막 특이한 글을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주어진 제시문들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걸 밸런스 좋게 찾아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좋긴 하는데 또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 방법이야. 선생님 생각했을 때 시험장이 지금 연세대학교는 2시간인데 2시간 동안 두 문제를 풀면서 앞에 천자를 완벽하게 이렇게 구조까지 쫙 맞춰서 쓰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나도 시간을 못 맞추겠어. 이거 상위 개념어 중심으로 쓰면. 그래서 대부분은 이 방식을 써요. 그리고 1대2가 안 됐을 때,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1대2로 나눴는데 이럴 때가 제일 애매해. 이렇게 둘로 탁 나눠지는 것 같아. 근데 읽다 보니까 아닌가? 이렇게 나눠지나? 이럴 때 있어 없어? 이럴 때 이제 멘탈이 깨져. 2대1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뭔가 애매할 때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단순 연세의 방법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저글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글링. 저글링 뭔지 알지? 공 돌리는 거? 3개의 공을 동시에 돌려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저글링 공 3개가 공중에 다 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돌릴 때. 그런데 처음에 첫 장면을 생각해봐. 공 하나가 먼저 올라가야 돼.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올라가. 그 다음 세 번째 올라가지. 선수 A, B, C, 가, 나, 다 이렇게 입장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글의 구조가 아까 우리가 그 상위 개념을 중심으로 할 때는 상위 개념 여러분들이 A, B, C로 잡으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가나다를 내용을 썼는데 여기서는 내용이 쓸 게 엄청 많고 B와 C는 별로 할 말이 없어. 이런 너무 문장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별로인데 이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선수가 등장해. 제시문 가에 대한 얘기가 딱 먼저 시작해. 근데 여기를 길게 쓰면 당연히 망하지. 왜? 전체 천자가 요 정도가 되는데 제시문 가에 요약으로 막 미친 듯이 달렸어. 어머 반절 채웠어. 기쁘다 이럴 수 없지. 왜? 이거는 결국에는 3자 비교로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너 요약이잖아. 요약으로 전체 천자 중에 한 600자 발랐으면 당연히 털리지. 600자까지 가는 건 좀 오바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한 400자에서 500자까지도 400자 되게 많이 써요. 제시문 가 하나로. 요약을 하라라는 논제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요약하라는 논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 목적은 제시문 3개를 말하자면 이 문단 자체에서 채점 자리를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하나, 둘, 세 문단을 썼는데 여기서도 가나다가 동시에 나오고 여기서 가나다가 동시에 나오고 여기서 가나다가 동시에 나와주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상위 개념어 중심으로 문단을 쓰라고 얘기했지. 근데 우리 딜레마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어떤 제시문의 경우 이게 어려울 때가 있다. 불량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그 다음 짱구를 써야지. 처음부터 가나다가 나오긴 힘들어. 처음에 가나만 얘기해. 그러다가 가나를 얘기해.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다. 그래서 분량은 총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면 점층적으로 커지는 형식으로 문단이 구성이 되면 안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에 공유를 먼저 시작해. 그래서 공유에 대한 내용을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야. 짧게 써야 돼, 여기를. 여기를 길게 쓰면 털려요. 털린다는 말 알지? 탈탈탈. 합격을 못한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용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의 공유에 대해서 짧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소지섭. 그 다음에 이때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2대1의 방식이 될 수도 있긴 하는데 이 가의 공유와 나의 소지섭의 공통적인 사항을 묶어가지고 다와 비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때는 이렇게 가도 돼. 은근슬쩍 가를 앞에서 얘기했고 뒤에 가와 나 앞에서 가를 얘기했고 뒤에서 가와 나의 차이점을 얘기했고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가하고도 다는 이런 차이가 있고 나하고도 다는 이런 차이가 있어. 이거를 한 문단에 쓰니까 괜찮은 거야. 이거를 다를 하나를 적용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를 지금 요 문단에서 써주는 거니까 괜찮은 거라고.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그 우리 선생님 핸드아웃 자료 드린 거 한번 보시면 4페이지 보실래요? 4페이지. 네, 이거는 제대로 썼어. 왜냐면 이렇게 써도 주제가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걸로 써도 지금 900자 이상이 채워진다.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제시문 가의 핵심 개념어를 딱 단어 하나만 도출하고
나머지는 싹 다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나머지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볼까요? 이거 좀 검색질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자, 가의 공유는 1979년생으로 올해 41살. 어떻게? 이건 어떡하지? 우리 오빠 멋있는데 41살. 자,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이후 동대학원에서 퍼포밍 아트학을 전공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한 분야에 매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추론해서 쓴 거야. 20살 때부터 연영과 다녔으니까 그냥 어린 시절부터 한움을 팠다 이걸로 쓰는 거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여 공전의 히트작을 통해 가공할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멋있죠? 야, 사심 수업이네요. 미안합니다. 수업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뭐. 자, 대학에서 정식으로 연기를 배운 공유와 달리 여기 밑줄 한번 봐봐. 그러니까 여기를 시작할 때 앞에서 운을 띄운 것을 살짝 뒤에서 흘리면서 수식해주면서 이러한 나와 다른 차이가 있다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소지섭은 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학과에서 수학하였고 모델로 데뷔하여 완전 또 다르죠? 연기자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그는 77년생으로 공유보다 2살 더 많다.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야. 쓸 말이 없으니까. 자, 소지섭은 드라마와 영화 이외에도 래퍼로서 소질을 발휘, 소질, 물음표 쓰려다가. 자, 음반을 발매한 경력이 있다. 아, 여기 팬클럽한테 큰일 나겠네. 훌륭하죠. 나 좋아합니다. 자, 공유 역시 직접 노래를 불러 영화 OST 음반을 작업한 바 있지만 소지섭은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현재까지 약 8개가량의 앨범을 출시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가와 나의 차이. 선생님이 이 두 번째 문단에서도 나의 소지섭만 쓰는 게 아니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가나 가와 달리 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내가 지금 차이점을 쓰고 있다는 거를 강조해 주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문단이 제일 길고요. 이거는 안정적인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게 가나다의 기호가 동시적으로 계속 나오는가. 이거를 채점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다에서는 40대 후반의 남자 개그맨으로서 예능 프로그램의 MC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석이 제시된다. 유재석은 가나와 마찬가지로 40대 남성 연예인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연기 활동을 주 분야로 삼는 공유, 소지섭과는 그 활동과 이력의 측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먼저, 그러니까 활동과 이력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게 상위 개념어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를 강조를 해주는 거죠. 먼저 다의 유재석은 가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음반 작업을 한 바 있으나 그것은 한 예능 프로그램의 도전에 그친다는 점에서 뭔지 알죠? 소지섭의 활동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재석은 자신의 분야를 대학에서 전공했다는 점에서 이거 연영과니까 전공을 하는 셈이죠. 가의 공유와 같다. 그러나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공유와 달리 졸업하지 않고 졸업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 또 이러니까 TV 덕후 같지만 사실 검색을 한 거야. 중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찾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이런 거 써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다시 가와 다만 비교하고 끝날 것 같지 다시 다와 비교를 딱 해주는 거야. 마지막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학업 성취도와 상관없이 실무 경력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 나의 소지섭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가주는 거야. 느낌 아시겠죠? 느낌 팍 오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볼 거예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이렇게 수업 들으러 왔더니 신박하지 않나? 신박하잖아. 쉬워. 여러분들이 딱 3개만 이제 3개 중에 사실 뭐만 기억해주면 좋겠냐면 2번과 3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의 방법은 선생님이 해봤는데 어떤 문제든 다 이렇게 풀 수 있어. 모두. 단순 연쇄, 점층적인 방법은 모든 제시문의 주제에 다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문제, 자, 3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답안을 작성해 드렸어요. 근데 이런 적은 없어. 왜냐면 나도 힘들거든. 근데 3가지 방법이 다 된다는 건 선생님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답안지 3개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꼼꼼하게 볼 건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 이 3개만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되겠다. 혹은 3개 중에 딱 2개.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나한테 좀 더 잘 맞고 편한 나는 이거를 선택했을 때 되게 쉽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 정도는 반드시 익혀서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해서 답안을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 이건 틀이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보시기만 하면 돼.
자, 우리 지금 연세대학교 논제 제시문 가나다가 주제가 항상 이렇게 주어져요. 거의 평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평화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줄 뿐 이거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좀 많죠. 평화의 뭐뭐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줍니다. 왜? 그렇게 다 줘버리면 우리가 상위 개념으로 점수 얻을 게 없잖아. 그래서 포괄적으로 딱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첫 번째, 주제를 확인하죠. 그리고 제시문을 요약해야 돼. 그 주제에 맞게. 제시문을 요약을 하고 그리고 2단계, 주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고려하고 그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줄. 이것만 하면 선생님은 진짜 좋겠어. 사실 3관왕 하는 애들은 진짜 이것 때문에 붙는 거야. 나머지 평가 이런 거는 그냥 비교가 끝나면 그냥 게임 끝나요. 진짜로. 평가하시오, 설명하시오 이 논제가 있는데 비교만 잘해주면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제시문에 있는 독해,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힘이 있고 게다가 읽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얘가 숲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채점자들이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비교 기준점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알겠죠? 자, 그리고 3단계 당연히 글쓰기.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현강 학생들은 지금 지문을 잠깐 일찍 보셨는데 바로 이제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